저는 이번 의대 2000면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참 잘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광화문 시위에 참가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의대 교육 부실해졌다고 정부를 상대로 고소도 하실 거예요. 지금 이사학번보다도 더 강력히 반발하실 수도요. 안녕하세요, 목동왕언입니다. 요즘 청문회를 하던데요. 최혜병 특검이나 디올백 사건, 의대 증원에 관한 이슈까지 참 답답한 공방만 오가더군요. 뻔하지만 일단 아니라고 우기고 보는 이런 걸 유체이탈 합법이라고 하던데요. 사실 의대 증원 문제는 이미 끝난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복귀를 안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뉴스 댓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YTN 뉴스 댓글이에요. 윤씨 정부도 너무 싫지만 정말 너무너무 이기적인 의사 집단도 정말 싫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여러 대댓글 중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싫어할 자격이 국민에게만 있는 줄 아냐? 가족이 응급 당직 보는 과다. 이 나라 국민 살리는 데에는 인생 갈아넣기 싫단다. 환멸나서 이 나라 떠나기로 했다. 정부도 싫지만 너 같은 국민은 더더더더 너무너무너무너무 싫다. 응급의학과 의사 가족이 단 댓글 같죠? 여러분은 두 댓글 중 어느 쪽에 더 공감하시나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의사들의 현실입니다. 국민들은 의사를 싫어합니다. 혐오하죠. 장차관의 입에서 의사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국민들의 입에서도 돈만 밝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파업이나 하는 악마 같은 존재지요. 원래도 이 나라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의사들을 곱게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 들어서는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양심 없는 돈무새로 만드는데 정부가 광고비만 100억을 넘게 썼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인데 자식을 의대에 보내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든 해결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나는 운이 좋아 예외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의대 보내면 당신에게 또 자녀에게 닥칠 현실 5가지. 첫 번째, 두 번째로 불쌍한 의대 학번, 2호 학번. 저는 이번 의대 2000면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가 의대 솔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참 잘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의대 솔림이 해결되기는커녕 의대 열풍은 더 거세지고 있고 N수생뿐만 아니라 직장인까지 입시에 참전한다고 하고 초등학생은 지역 인재를 목표로 지방으로 이사한다고 하고 말이죠. 이번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하면서 안 그래도 힘든 이공계를 한 번 더 박살냈으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의대 선호는 최선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차악을 선택하게 만드는 우리나라의 총체적 노답 상황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계층 사다리는 이미 박살났고 희망이란 이 땅의 젊은이들에겐 유니콘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2호 학번은 지금 휴업 중인 실제로는 휴학 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사학번들과 같이 7,500명이 수업을 듣게 되죠. 50명이 정원인 강의실에 200명이 들어가야 된다고도 하고 해부학 실습은 어깨너머로 보려고 까치발을 들어도 보일까 말까 한다고도 하죠.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도 계신가요? 의대는 예과는 그래도 다른 학과들과 학사 일정이 비슷하지만 본과부터는 방학이 2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학에 따라 더 짧은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벌써 7월이죠. 수업 하나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진급을 시키나요? 내용 줄이고 주야간 모두 수업시키면 될 것 같다고요? 정상적이어도 하루 종일 9 to 5로 수업하고 매주 시험을 치르는 강행군을 무슨 수로 2배속으로 돌립니까? 7,500명 수업은 거의 확정된 사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호 학번이 제일 불쌍한 학번이 아닌 이유는 더 불쌍한, 제일 불쌍한 이사학번인 지금 의예과 1학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대 인기가 정점을 찍었을 때 전국 3,000등 안을 찍고 입학했는데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기는커녕 수업 한 번 못 듣고 휴학도 못하고 2학기 등록금 안 내면 제적이라는 협박까지 듣고 있는 학번이죠. 2호 학번으로 입학하면 이사학번과는 달리 열심히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내년에 광화문 시위에 참가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의대 교육 부실해졌다고 정부를 상대로 고소도 하실 거예요. 지금 이사학번보다도 더 강력히 반발하실 수도요. 왜냐하면 이번 의료개혁으로 제일 피해를 보는 건 바로 의대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의사들 밥그릇 챙기기라고 욕하는데 사실 기존 의사들은 이제 신입생이 2,000명이 더 들어오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이미 그들의 밥그릇은 경과하고 앞으로 나올 의사들이 그들을 따라가려면 14년의 수련 기간을 마친다 해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같은 의사일지라도 병원장, 교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다 따로따로죠.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이에요. 병원장은 그냥 경영인이고 교수는 중간 착취 계급이라는 말. 처음엔 뭔 말인가 싶더니 점점 이해가 가더라고요. 종합병원협의회에서 3,000명 증원 요구한 거 아시죠? 2023년 8월에 급 창립된 20명 남짓의 병원장이 모인 단체라고 하는데요. 병원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건비를 낮추려고 3,000명 의대 증원을 건의했다고 하네요. 전공의들은 주로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하는데 수도권 6,600병상도 생긴다고 하니 어쩌나 노예들이 없어 병원 망하겠네 하면서 의대 정원을 확 늘려 자기네들한테도 좀 돌아오게 하려고 말이죠. 병원이 적자면 경영을 좀 잘하려고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문을 닫아야죠. 왜 젊은 애들 앞길을 막나요? 겸사겸사 병원장도 계속하고 싶고 공부 못하는 자식 의사 만들어서 병원도 좀 물려주고 어른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젊은이들 밥그릇까지 뺏고 싶을까요? 병원장이면 이미 많이 드시지 않았나요? 사실 저는 이번 의정 갈등을 세대 갈등이라고 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비슷하죠. 많이 내고 많이 받겠다고 결정했다고요?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소득의 50%를 내야 한다면서요. 나는 많이 받을 테니 젊은 너네들이 많이 내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국민연금으로 소득의 50%를 내고 의료 민영화되면 의료보험료도 영국처럼 17%를 내면 벌써 67%인데 뭐 먹고 사나요?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낫겠죠. 지금 의대 들어오시면 딱 이 형국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소송이나 안 당하면 다행이죠. 젊은 애들이 결혼과 출산을 안 하는 이유요?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일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란 기대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관보건수술비 지원 같은 쓸데없는 정책 만들지 말고 얘네들한테 희망을 주세요. 전공의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것도 상황이 나아지리란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박단 전공의 대표의 말은 지금 그들이 청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대를 보내시겠다고요? 사실 지금 전공이 3, 4년 차는 의료 붕괴가 되든 말든 얼른 노예 생활을 청산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맞는 계산이죠. 그런데 이런 전공의들이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단 전공의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의대생들이 우리만 보고 있다. 사실 전공의들이 의협과 선을 긋고 이렇게 버티는 데는 과거의 정부와 의협의 밀실담합으로 뒤통수를 거하게 맞은 학습 효과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깊은 문제니 패스하고 지금 의대 들어오시면 이런 의대생이 되는 겁니다. 전공의들만 바라보고 있는 의대생들 말이죠. 이런 의대생이 될 각오는 되신 걸까요? 그렇지만 이 상황을 알고 지원하시는 거니까 지금 이사학번 선배들보다는 훨씬 덜 불쌍합니다. 두 번째, 인생 이모작, 강제 육아 리셋. 예전에는 6년치 등록금만 내주고 열심히 밥만 해먹이면 알아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전무의가 되면 이란 희망으로 5년 전공의 생활 또 그 후 펠로의 생활도 군말 없이 했지만 필수과는 돈도 못 벌고 소송 위험은 높고 오죽하면 소아과 전공하겠다 하면 너네 집 부자냐? 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네요. 필수과 피해 바이탈이 아닌 과로 간다고 해도 이번 의료개혁 패키지에 혼합진료 금지라는 조항이 떡하고 버티고 있으니 국가에서 정한 극한의 수가만 받고는 병원 운영이 안 되고요. 그렇다고 비급여 치료를 하려면 나머지도 죄다 비급여로만 치료해야 하니 우리나라에 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대학병원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료에서 보시면 위내시경 가격이 한국은 42,000원인데 영국 영리병원은 415만원이네요. 몇 배인가요? 100배인가요? 영국 공공병원과 비교해도 14분의 1 수준이라네요.
결국 일반 의사는 공무원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공무원은 책임을 안 지지만 대한민국은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적 분위기라는 거죠. 기소 건수가 영국의 580배라네요. OECD 평균 좋아하시는 국민들이 돈을 왜 적게 내고 소송을 왜 저렇게 많이 거나요? 평균으로 가려면 공평하게 다 평균으로 가야죠. 사회 분위기 잘 안 바뀌죠. 10년이 지나도 바뀌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의사 악마화 댓글 다는 사람들의 일부는 그냥 배가 아픈지 몰라 돈만 하는 이기적인 의사 새끼들 면허 취소해라. 파업하는 새끼들 다 자르고 헌신적이고 정의로운 의사로 다시 뽑아라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아직 잘리지는 않았지만 이미 사직서 냈고 젊은 의사들은 이제 이 나라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헌신적이고 정의로운 중국 의사, 우즈베키스탄 의대 출신 의사 뽑았으시죠. 서로 싫은데 잘 됐죠. 갈 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강제 육아 리셋 버튼이 눌리는 거죠. 다시 외국어, 다시 시험, 다시 레지던시, 다시 펠로우. 그래도 이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천대받는 낙수 의사들을 오히려 더 대우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의대에는 갔지만 의사는 될 수 있을까? 대학병원이 망하고 있다고 하죠. 아마도 9월 수시 원서 접수 전에는 한두 개는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의대는 거르고 원서 쓰세요. 대학병원이 꼭 망하지 않아도 수련병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증원된 대학은 의평원 기준을 맞추기 힘들어 보입니다만 수련병원이 없는 의대는 더 확실하니 일단 거르고 봐야죠. 의평원 인증 결과가 2월 말 신입생 등록 기간 전에는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남대의 사례를 보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서남대가 불인증을 받은 이후에 개선이 되지 않자 2017년에 신입생 모집 정지 처분을 받았죠. 18학년도 신입생들이 불인증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국시에 응시하지 못할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물론 3월 이후에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학번 개인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입학 당시에만 불인증을 안 받으면 국시에는 응시할 수 있지만 또 정부 주도의 고무줄 인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해외에서의 인증이 취소되면 해외 진출의 기회는 막힙니다. 대학병원이 망해서 수련병원이 없어지면 아무리 고무줄 인증이라도 인증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불인증의 리스크와 폐교의 리스크를 안고 학교에 다니게 되는 거죠. 네 번째, 한국에서는 점점 더 자유가 없어지는 의사라는 직업. 보복부에서 인턴제를 폐지하고 2년 임상수련의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인턴 대신 2년 동안 필수 의료 과목 수련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득했어도 개원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거죠. 아니 등록금이라도 한 푼 보태줬냐고요. 근데 또 의무적으로 수련해야 한다고요? 그렇다고 군대를 면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턴 과정이 얼마나 힘든데요. 못 버티고 그만두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면 개원을 못하게 한다네요. 이렇게 되면 수련을 포기할 자유도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필수과 레지던트가 극도로 부족해지니 필수과 수련을 의무로 2, 3년 돌게 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 기간만 도대체 몇 년입니까? 군대와 펠로의 기간까지 합치면요. 도대체 언제까지 부려먹으려고요? 필수 의료 수가 인상과 법률 리스크는 줄여줄 생각은 안 하고 2,000명 증원하면 낙수 의사가 필수과 하겠지. 이것도 안 되면 강제로 시키면 되지. 이건가요? 아니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키면 과연 그 질은 어떻게 될까요? 다섯 번째, 이래도 의사 탓, 저래도 의사 탓. 어떤 유튜브에서 주말밤에 아이가 아파서 소아과 야간 진료를 받고 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 한 명당 대기가 10명이더라며 이러니까 저출산이지 라고 말하더라고요. 휴일에 그것도 야간에 아픈 아이 진료해줬는데 의사가 저출산의 책임까지 져야 합니까? 소아과 의사가 애 낳지 말라고 했나요? 지네들이 안 낳아놓고 왜 단지 아기가 좋다는 이유로 소아과를 해서 남들 다 쉬는 주말에도 일하는 애먼 의사만 잡습니까? 주중에 소아과 가면 750원인가 하고 주말에 가면 만 얼마 받는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750원에서 2,500원인가로 올랐나 보더라고요. 애 둘 진료하니 4, 5천 원이 나왔다고 비싸다고 하는 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애 둘 전문의 진료비가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어치도 안 되나요? 영국은 전문의 진료 기다리다가 결국 못 받고 사망한다고도 하는데
주말에 야간에 진료를 그것도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당신 아이 치료해준 365일 문 여는 그 소아과 의사쌤이 의사 중에 제일 돈도 못 벌고 소송 리스크와 악성 민원 때문에 곧 폐원할지도 모릅니다. 소아과의 감소가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라 저출산과 진상 환자들 때문에 소아과가 줄어드는 겁니다. 소아과 의사는 많아요. 단지 그 쌤들이 소아과를 안 할 뿐이에요. 이유는 바로 이래도 의사 탓 저래도 의사 탓하는 등 국민 때문이죠. 원래 그렇습니다. 늘 잘하면 고마운 줄 모르지요. 시어머니들도 매번 잘하는 며느리는 구박하고 까칠하게 굴다 아주 가끔 잘하는 며느리는 칭찬하지 않습니까? 환자가 사망했는데 의사를 형사처벌 못하면 됩니까? 라는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의 발언에서처럼 한국에서는 죽을 사람도 살려야 하는 게 의사입니다. 죽을 사람 살려놔도 어딘가 문제가 생겼다고 의사를 법정에 세우지요. 한국에서 의사는 잠재적 살인자입니다. 자녀를 잠재적 살인자가 되는 이 길 위에 올리시려고요. 혹자는 공대도 마찬가지로 힘들다. 그래도 의대는 안정적이지 않냐 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죄다 노답인 상태입니다.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고 조금만 찾아봐도 알게 될 거짓을 신앙보다 더 굳건히 믿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눈 감고 귀 막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너무나도 쉽게 갈라치기 당하고 쉽게 남을 시기하며 사촌이 아니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파 못 견디고요. 공대가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도 힘든 길이며 문과 최고 직업인 변호사 또한 이미 레드오션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법적 리스크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살리려고 나서면 영국을 500배로 고소당하는 한국의 의사들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많은 젊은 의사들이 이 나라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대에 진학할 당신도 외국에서 진료할 날이 곧 오겠죠. 잘 풀린다면 말이죠.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당신의 강제 육아 비긴 어게인도 응원합니다. 같이 힘내봅시다. 그리고 사실 지난번 영상 댓글에도 남겼지만 이러면서 넌 왜 의대 보냈냐 악플 다시던데 6, 7년 전 상황과 지금은 다르죠. 저희 집에도 앞으로 입시 치를 막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의대 많이 가시면 좋겠어요. 경쟁률 줄어들잖아요. 제발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안 보셨으면 좋겠고 보시더라도 의대 그냥 가시면 그리고 악플 다실 분들은 꼭 유념해 주세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 악플 2만원, 프리미엄 악플 5만원, 슈퍼챗으로 싸주세요. 슈퍼챗 없는 악플은 과감하게 사용자 숨기기를 하오니 유념해 주시고요. 구글에서 50% 떼고 준다는데 그래도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사용자 숨기기 기능은 손가락 운동 실컷 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요. 영원히요. 내 눈에만 보입니다. 열불나서 열심히 썼는데 다른 사람한테 안 보이면 허무하잖아요. 허무하지 않으려면 슈퍼챗 꼭 부탁드릴게요. 중간에 많이 울더라도 끝엔 꼭 웃기. 다음에 또 만나요.